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사결정에서의 노력과 상호인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사고 과정은 이중과정 모형에 따라 자동적이고 인지적 노력이 적은 시스템 일을 통한 빠르고 직관적인 어림짐작 판단과 통제되고 인지적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스템 일을 통한 느리고 논리적 추론을 통한 판단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판단들은 두 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됩니다. 우선 시스템 1을 통해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을 제공하고 필요시 시스템 2를 개입시켜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두 시스템의 협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며 이를 경험하고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위인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위인지는 의사결정자가 상황을 분석하고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위인지는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효과적인 상위인지 능력은 더 나은 판단과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위인지를 통한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조절에서 노력과 정확성 간의 상호작용은 전략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면 일반적으로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신속함과 정확성은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상황에 따라 노력을 어느 정도로 투입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빠른 결정이, 때로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이 둘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상위인지를 통한 시스템 1과 2의 상호작용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1의 활성화로 인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떠오르면 시스템 2가 이를 자각하고 억제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더 균형 잡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노력과 상위인지는 의사결정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습니다. 먼저 노력을 투입하여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입니다. 이를 통해 상위인지가 활성화되면 더욱 깊이 있는 사고와 분석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려 의사결정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의사결정에서 노력을 절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상당한 인지적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며 이는 복잡한 상황일수록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노력을 절약하려 하며 이를 통해 정확성을 희생하는 대신 빠른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절약은 후속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의사결정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한 정보 과부하는 노력을 절약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선택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 빠른 결정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정보 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져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상황을 단순화시켜 노력을 절약합니다. 결정 피로도 노력을 절약시키게 만듭니다. 반복적인 의사결정은 개인의 인지적 자원을 고갈시켜 자기 통제력과 작업기억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노력을 절약시킵니다. 이러한 노력 절감에 의해 의사결정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미래에 대한 계획에 이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 오류로 인해 사람들은 미래에 필요한 시간이나 자원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선호하며 자신의 능력이나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집니다. 이는 해석 수준 이론의 영향으로 먼 미래의 일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여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감정 상태를 예측할 때도 오류를 범합니다. 예측할 때는 냉정한 상태에 있지만 실제 경험할 때는 뜨거운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감정 예측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력을 과대평가하며 미래의 행동을 잘못 예측하게 됩니다. 의지력은 과대평가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의지의 강도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는 예상보다 약한 의지력을 보입니다. 환경적 요인들은 우리 의지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의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과부하 및 결정 피로로 인한 인지적 자원의 고갈을 막아야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과다할 경우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선택에서의 제한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지역의 선택 지수는 5에서 7개의 선택지이며 선택지를 제한하거나 범주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대 또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는 뇌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 종일 여러 결정을 내리면서 뇌의 에너지가 소진된 저녁에는 간단한 선택도 어려워지는 결정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의사결정의 차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미리 결정을 내려놓고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즉각적인 유혹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저녁 식사를 오전 중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면 저녁에 피곤하거나 배가 고파도 건강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개심이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마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행동의 마찰은 줄이고 원하지 않는 행동의 마찰을 늘려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끄거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뒤쪽에 둠으로써 하기 힘들게 만들고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 두어 아침 운동을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마찰로도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나쁜 습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복된 상태에서는 더 나은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필요하거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 피로에 의해 위험을 회피하고자 리스크가 적은 기본적인 결정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회복된 뇌는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므로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분히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습관 형성을 통해 의지력 소모 자체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인지적 구두쇠입니다. 사람들의 행동 중 43%가 습관적이라고 할 만큼 습관의 영향력은 크며 습관 형성을 통해 의지력을 동원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또한 미래의 자기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인식하므로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자아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자아를 시각화하거나 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래 자아와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시키는 등 행동에서의 변화를 통해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단기 목표로 세분화하여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기 목표는 현재 상황과 바람직한 상황 간의 괴리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목표의 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상위 목표에서의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중간 목표와 하위 목표로 이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목표를 세분화하여 성취합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목표를 진행함에 있어서 눈금 간격 트릭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눈금 간격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눈금을 비대칭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근접감을 창출하여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근접감은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를 증가시키며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확신과 편향입니다. 우리는 빠른 판단을 위해 시스템 1을 통해 주어진 정보를 쉽게 믿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시스템 2가 개입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정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예측하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예측에서의 판단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기억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예측이 실제 결과와 어떻게 일치했는지, 예측 당시의 판단 근거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며 예측이 실제 결과와 불일치할 경우 이를 왜곡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예측이 대표적인 현상으로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모호한 정보를 자신의 신념에 맞게 편향되게 해석하며 자신의 믿음과 상충하는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인지적 터널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조기 가설 형성 시 특정 관념이나 가설을 채택하여 가설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가설과 맞지 않는 정보는 무시합니다. 이로 인해 가설과 맞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편향은 자기 성취적 예언에 의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특정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를 형성하면 그 믿음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행동으로 인해 예측했던 결과를 실제로 발생시켜 초기 믿음을 더 확고히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편향은 과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다한 자신감에 의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한 의사결정을 하여 예측이 실패할 경우 부정적 결과로 인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과잉확신은 흔하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편견보다 뛰어나다고 믿으며 과제 수행 시 과도하게 낙관합니다. 기대를 실제 성과보다 높게 여기며 이로 인해 기대와 실제의 정확성 간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잉확신은 전문가도 피해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판단에서의 다른 편향으로 후견 편향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사람들은 그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과거보다 높게 평가하며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후 예측이 가능했다고 믿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후견 편향은 무의식적이기에 자신의 판단이 변화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예측이 실제 결과와 일치하며
현재의 관점이 옳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는 올바른 판단과 학습을 방해합니다. 의견 편향의 한 형태로 암묵적 결정론이 있습니다. 암묵적 결정론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 사건을 회고할 때 사람들이 그 사건을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사건의 결과를 이해하려는 인과적 선행사건 탐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적절한 원인이 제공될 경우 더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후 판단을 실제 결과 방향으로 이동시켜 개인적 이미지나 자기상을 강화하려는 동기를 가집니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 자신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통제 욕구를 보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귀속시키고 실패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려는 자기 위주 편향을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건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며 결과를 알게 된 후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통제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다른 편향으로는 결과 편향이 있습니다. 결과 편향은 사람들이 결과에 따라 그 결정의 자질을 평가하는 오류로 결과가 좋으면 결정이 좋았다고 결과가 나쁘면 결정이 나빴다고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정을 내린 과정입니다. 결과 편향으로 인해 좋은 의사결정 과정이 무시될 수 있으며 운이 좋아 얻은 결과를 실력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과정에서 얻은 좋은 결과를 잘못 해석해 개선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책임을 부적절하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지식과 경험의 역할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상관관계를 통해 유사한 상황을 자동적으로 인식하며 장기 기억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인출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도 관련 없는 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과잉 확신과 편향 오류로 인해 자유롭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에서 피드백 방식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이 긍정적 결과를, 올바른 의사결정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를 확인하기까지 시간 지연으로 인해 초기 결정이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드백을 빠르게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선택적 처리에 의한 확정 편향 가능성이 있기에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직관을 발전시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화하고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결정에 반영하여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